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 목요일. 제가 어제 이제 일단 달은 찼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식 수준이 다 주식 가격들이 비싸고 조만간 기울 것 같다라는 취지의 그런 영상을 올렸죠. 뭐 이런 취지의 영상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달은 찬 것 같다. 난 이젠 주식은 안 사고 좀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다. 계속 현금 들고 갈 거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거의 한 달 가까이 올리고 있습니다. 덕방이 해방촌님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질문 내용이 제 뼈를 때리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사실 저렇게 질문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저런 말씀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도 아무튼 저렇게 제 뼈를 때리는 질문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제 리플을 달아주셨냐면 덕방이 해방촌님 보시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계속 현금을 갖고 가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래도 계속 조정이 안 나오고 너 계속 오르면 너 어떡할 거냐라는 취지의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뭐 글로도 리플 달았지만은 말로 또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냥 그럼 이제 제가 바보 되는 겁니다. 예, 답은 없어요. 이론적으로 어떤 뭐 이론적으로 체계나 아니면은 실제로 정말 전문적인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몇 천억씩 굴리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합니다. 해지.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방어,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현금을 들고 있는데 주식이 올라. 난 주식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현금 들고 있는데 주식이 올랐다. 여기에 대한 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몇 천억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주식을 1,000억 사야 된다. 그러면은 뭐 10억 뭐 아니면은 20억만 갖고 선물 매수를 몇 계약 잡아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1, 2억 갖다가 뭐 콜옵션 매수를 잡아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위험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물론 이건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든 거기 때문에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든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막 물어뜯으시면 할 말은 없고요.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아니면 일부 이제 진짜 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파생 상품으로 이런 위험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보다 개인이다. 개인은 저도 해봤어요. 저도 저런 식으로 나도 기관처럼 해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전에 해봤습니다. 뭐 옵션도 사보고요. 했는데 안 돼요. 개인이 그거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이것도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보험을 가입한다. 얼마치 보험을 어떤 상품으로 뭐 예를 들어 옵션을 한다. 행사가 얼마짜리 콜 뭐 어떤 거 뭐 풋옵션으로 매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그 되게 옵션이 되게 선택지가 많고요. 그리고 몇 프로나 내 계좌에 몇 프로나 들어가야 이게 전체 계좌에 대한 해지 효과가 나는가 생각해 볼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 판단에 대한 정확성도 사실 그렇게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불확실해요. 제가 봤을 때 개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사실 제일 낫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아요. 뭐 그런 위험을 해지하겠다고 어설프게 움직이면 오히려 수수료만 더 깨지고 비용만 더 깨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이런 류에 대한 위험을 해지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별로 개인한테는 추천할 만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포인트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아무리 전문가고 해도 답은 없어요. 만약에 이제 내가 현금만 계속 갖고 있는데 주식이 올라간다. 누구나 그거는 이제 바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은 없죠. 예, 대응 방법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은 여러분들 현금 갖고 있으면은 무위험이죠, 무위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시장에 사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렇게나 많은 종목이 우리를 부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올랐어요. 23%짜리, 19%짜리, 18%짜리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오늘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우리를 부자를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올라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기회는 많아요. 이 주식시장에는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그 기회를 못 볼 뿐이지. 그래서 이런 수많은 기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옆을 스쳐가는데 이 중에 한 놈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놈만 잡으면 돼. 제일 확실한 거 한 놈만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이런 기회들 언제든지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내가 내 계좌에 어떤 주식을 담는다, 주식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물론 손실에, 물론 그 이익의 가능성도 있지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언제나 까일 가능성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사놨다.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일단.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라면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금을 한 달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현금 12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이제 1월 중순이 됐으니까 한 달 좀 넘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 현금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런 높아심을 갖지 마십시오. 조급함을 갖지 마세요. 현금이 가장 좋은 자산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쇼핑 리스트 2,000개의 종목이 날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좀 마인드를 이렇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 안 먹어도 괜찮다. 예. 나를 위한 시세는 따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약간 좀 배짱을 부리셔야 됩니다. 약간 배짱을 부리셔야 되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주식 계속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약간 이런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돈을 부르고요. 돈이 또 여유를 부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선순환이 돌아가요. 예. 굳이 뭐 써서 보자면 이런 거죠. 아유, 뭐 쓸 필요 있습니까? 하여튼. 여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여유는 어디서 나온다? 돈에서 나온다. 예,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좀 있어서 내가 좀 배짱을 튕길 수 있어야 더 좋은 기회도 기다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더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주식시장에 오시면은 오늘 하루도 1%를 먹고 내가 안 샀는데 저 주식이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태도보다는 니까짓 게 올라봐야 난 너 아니더라도 난 하이닉스가 아니면 다른 종목 할 거야. 너 아니라도 종목은 많아. 이런 식으로 좀 배짱을 튕기시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다. 심리적으로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비유를 들자면 낚시하시는 분들 낚시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낚시를 한다. 물 밑에는 보이지 않는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물 밑에는 물반 고기반입니다. 단지 우리는 수면 위에서 낚싯대를 던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뿐이죠. 잘 안 보일 뿐이고. 근데 어떻게 돼요? 이 낚시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정된 미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루어 낚시 빼고, 만약 지렁이 껴서 하는 낚시라 생각하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미끼는 한정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끼는 돈이죠. 자금은 한정돼 있습니다. 자꾸 지렁이 껴가지고, 예를 들어 한겨울이라 누가 봐도 저기는 뭐 물고기들 자는 시간이다. 아무리 집어 던져도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거기다 현금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꾸 거기다가 자기 현금을 투입해서 뭐 현금이 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마음이 좀 다칠 수도 있고 그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거죠. 낚시 오래 하시면 다 아시죠? 물때가 있고 뭐 물고기들이 나오는 시간이 있고 뭐 물고기 좋아하는 온도가 있고 그런 조건이 맞아졌을 때 그때는 이제 튼실한 지렁이 껴서 던지면은 그때는 대어를 낚는 겁니다. 약간 좀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1년에 매매를 한 뭐 1년에 솔직히 여유 있으면은요 1년에 저는 한 건이나 아니면 두 건만 잘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1년에 한 건 아니면 두 건만 해서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그런 분들은 진짜 여유 있고 주식 할 만한 진짜 그런 아주 바람직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1년에 한 건 아니면 두 건만 먹으면 돼요. 대신에 그 한 건이 큰 거여야 되겠죠. 그죠? 기다렸다 진짜 큰 기회가 오면 세게 들어가서 한 건 먹고 1년 장사 끝. 실제로 제 주변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년에 그렇게 딱 한 건, 두 건 매매하셔가지고 1년 내내 여행 다니시고 저하고 겨울에 스키 타시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실제로 그 돈이 그렇게 많아지고 사이즈가 커지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우리 돈이 적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맨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을 더 고수익으로 굴려보겠다고 모니터 앞에서 열심히 샀다 팔았다 해보시면 어때요? 돈 안 되죠. 사실상 돈 안 돼요. 몸만 피곤하고 내 시간만 버리고.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유가 있어야 된다. 진짜 좀 여유 있고 그러신 분들은 1년에 한 건, 두 건만 합니다. 1년에 한 건 해서 배부르게 먹고 다음 겨울에 보면 차가 바뀌어 있고 야 이번에 이거 샀다 이러면서 웃으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자금 규모가 지금 좀 작고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삽질을 좀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금 매매를 1년에 한 번, 두 번으로 안 되죠. 저 같은 경우 1년이 아니고 그래도 한 1년에 한 6번, 10번 정도는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왔지만은
어쨌든 전 그 솔직히 10번도 굉장히 많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것도 하기 싫어요, 전 솔직히. 제일 좋은 건 좋은 거 사서 개기면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단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제일 좋은 건 그냥 사서 개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도주. 지금 사도 돼요. 솔직히 지금 사도 돼. 자꾸 이제 제가 조정을 기다린다 하는데 어차피 지금 장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조정 나와봐야 주도주 진짜 좋은 종목을 내가 한다. 이상한 종목 말고 이상한 테마주들 말고 막 이상한 경협주 막 이상한 테마주들 말고 진짜 좋은 제가 얘기한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주도주 위주로 한다고 하면은 그거 뭐 매매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사서 강남 아파트처럼 대대손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 2년 들고 가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저처럼 어설프게 타이밍 노려갖고 먹겠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마음 편하고 훨씬 많이 봅니다. 네. 항상 얘기하는 그 최용성님 있죠. 제 항상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최용성님 가만히 앉아서 지금 삼성전자 30% 정도 수익 깔고 앉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샀다 팔았다는 전 뭡니까? 샀다 팔았다는 저는 30%못 먹었어요. 저는 그 반 정도 먹었나 하는데 그 가만히 앉아 30%예요. 물론 팔지 않았으니까 얘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가만히 앉아 있어 30% 보는데 왜 샀다 팔았다 하냐 이거죠. 뭐 아무튼 그런 겁니다. 예. 이런 정도 얘기를 드리려고 예.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현금 갖고 기다리는 거를 잘 안 해보신 분들, 현금도 여러분들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현금도 종목이에요. 정말 좋은 종목이고 현금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 그 지구상에 나를 배신하지 않는 거 딱 두 가지 있죠. 개하고 돈은 절대 배신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돈, 현금의 위력을 어쨌든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에 저를 따라서 지금 계속 현금 들고 개기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인내심 좋고 그렇게 개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뭐 많은 돈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또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조정을 바라고 있는데 조정이 나와봐야 나오는 거고, 어쨌든 저도 어쨌든 삽질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가면 저 바보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저는 너무나 또 소심한 투자자로서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뭐다? 돈을 잃지는 않았다. 하지만 돈을 잃지는 않았다. 난 다음번에 기회가 오면 언제든 배팅할 수 있는 쌈짓돈이 있다라는 것도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죠. 딱히 잃은 건 없다. 시간을 좀 잃었을 뿐. 예, 시간과 스트레스를 좀 받고 시간을 잃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좋은 질문, 뼈 때리는 질문을 해주신 덕방의 해방초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좀 날카로운 질문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막 해주세요. 날카로운 질문들. 진짜 요즘에 날카로운 질문들이 진짜 저의 그 갈비뼈 사이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뭐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리플들이라 기분 좋고요.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